관세 전쟁이 끝나고 이제 3분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정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이제 충돌하느냐. 근데 중국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빠지면 어디서 메꿔야 되지? 동남아에서 메꿀 것인지, 남미를 더 할 것인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이런 조합에서 이미 하나씩 꼼꼼히 판을 그려놓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진짜 현실은 어떠한가요? 소비 심리가 조금 올랐어. 표현 이렇게 쓰니까 이만큼 올랐어. 왜냐하면 이번에 노동절 연휴 때도 한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였고 여행을 갔고 또 이 소매 규모 돈을 쓴 것만 봐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 온 요커들 같은 경우도 우리 명동에서만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알리페이라고 하죠. 알리페이를 쓰는 그 계산 금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199%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국 요커들이 한국에 왔다라는 자체는 돈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왜 조금이라는 게 그만큼 느껴진 요 정도 그러니까 확 좋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 뭐 부동산 여전히 이제 쉽지는 않죠. 어렵고 그건 단기간에 하실 문제는 아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말할 때 중국 경제가 뭐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고 부동산이 안 올라오고 있고 소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막 힘들 거라고 하지만 힘든 건 맞지만 중국 경제가 최악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 여전히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5%대 했고요. 2분기도 봐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관세 전쟁했지만 또 90일 예를 했었어요. 중국이 GDP 5%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투자도 다 중요합니다. 수출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수출이 급락을 하면 중국의 소비 침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충격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완전 다른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면 미국 수출 의존도는 한 9.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국 수출의 9.8 정도. 많을 때는 19%, 20% 갔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로 갔습니다. 남미도 가고. 그래서 미국 수출이 떨어진 부분에서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부분들. 소비는 중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5경 원이 넘습니다. 5경. 감이 안 오시죠? 5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봐야 몇백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사람 잠자고 있다는 건 여전히 돈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아까 제가 왜 조금이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죠? 새 것과 쓰던 걸 새 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삼성이 중국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삼성이 힘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한 거예요. 중국에. 그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바꾼 거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먹히고 있다. 이구환신 매우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겁니다. 금리는 낮추고 돈은 더 푼다. 근데 금리는 계속 보면서 낮출때 돈을 푸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조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조절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장의 이동성을 늘 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분기도 5% 방어할 것 같아요. 왜? 일단 미국이 또 유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2분기 또 방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저는 5%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힘들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야. 중국 정부는 계속 지금 부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지금 그 나름의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심리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결국은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안 되면 결국은 금융 자산이겠죠.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하니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시장을 부양하려고 중국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2억 명이 넘는 중국의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좀 주식에서 조금 해서 계속 이제 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식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나오는 시그널이 중국 정부가 주식을
이익을 정부가 챙기겠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도 지금 홍콩도 지금 높게 가고 있지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가는 걸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은 많지만 일단 중국 정부도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구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한 5% 내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소비가 안 되고 수출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럼 투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투자하면 중국 하면 콘크리트 견제 중국 막 뚝딱뚝딱 돈 써가지고 막 건물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건물 짓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는 과거에 그런 투자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라는 거죠. 빅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계속 만들죠. 충전소 계속 만들죠. 전력 공급망도 만들죠. 인프라 깔죠. 이것도 인프라. 근데 이거는 신형 인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섭다라는 거지. 중국을 자꾸 부동산의 시각으로 막 뚝딱딱 버블 경제로 보는 건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중국이 체질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인프라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그죠? 빅데이터 센터, 5G, 이런 AI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의 어마어마한 돈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주면 중국 경제 성장은 저는 올해도 5% 내외 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 강도에 따라 돈을 또 풀 것이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2분기를 일단 방어했을 거라고 보고요. 3, 4분기인데 4분기 경제는 중국은 원래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는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3분기가 어떠한 반응이죠. 이게 90일 끝나고 나서 관세 전쟁이 끝나고 이제 1기간 끝나고 나면 3분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정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충돌하느냐, 진짜 120% 가느냐. 그러면 3분기가 근데 중국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대중국 제품들을 아예 제로로 생각한다는 생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없다라고 하고 지금 판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빠지면 어디서 메꿔야 되지? 동남아에서 메꿀 것인지 또 수출을 남미를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플러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러면 이제 투자라든지 인프라, 그럼 신형 인프라 이런 조합에서 이미 하나씩 꼼꼼히 판을 막 그려놓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때 미국의 위협이 될 만큼 급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중국 경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인데 경제를 모르시고 하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 경제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성장할 때 막 올라갔잖아요. G2 할 때 그 1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9%, 8%, 7%, 5%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뭐지 어떻게 보면 이런 양적을 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절대 성장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 금액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 10% 성장할 때 1%의 금액과 그죠? 10년 전에 중국 GDP의 1% 금액과 지금의 1%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8, 90년대 10% 성장 안 했나요? 지금은 5% 성장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뭐 3%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 중국 지금은 아닌데 덩치가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10% 성장보다 지금의 5% 성장이 뭐? 사이즈가 더 커. 그러니까 절대 수치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 앞으로 중국은 7% 성장 못합니다. 중국은 결국 소프트 랜딩인데 중국은 앞으로 경제성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간 이 5% 내외 성장을 앞으로 한 5년 정도 버텨줘야 돼. 요즘도 버텨줘야 돼. 4%도 또 내려앉겠죠. 또 버텨줘야 돼. 또 내려앉겠죠. 3%. 미국 성장이 5% 하나요? 안 하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넘버 2인데 전 세계에서 GDP 3등, 4등, 5등 하는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GDP에 안 됩니다. 때문에 중국은 나름의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 내외를 최대한대로 앞으로 3, 4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올해 얼마에 버틸 것이냐인데 그것도 안 되면 계속 4%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일은 절대 없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중국 경제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완전히 우리가 봤던 중국 경제하고 다를 겁니다.
중국 경제의 체질의 특성 변화, 중국의 성장 모델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성장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을 할 때 과거에는 제조였다면 지금은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저부가가치 산업이 포션이 컸다면 지금 고부가가치 포션이 클 거라고. 이것은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의 중국 경제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과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좋은 점을 갖고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방향성은 매우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저렴한 과거에 있는 성장 모델은 안 하겠다고 이미 여러 가지의 정부의 정책, 지금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과거 35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2013년도 딱 시진핑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 기준이었던 과거 35년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면 저렴한 거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동 집약형으로 2013년도를 기점해서 미래의 35년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죠.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첨단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제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라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중국 경제가 그런 체질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중국의 가장 단점은 농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아직까지 4억 명이 넘는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농민, 농촌, 농업, 이게 삼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4억 명,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가려면 결국은 지금 중산층이 한 6, 7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금 한 14억 중에서 아직까지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것이냐.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편입을 시키는 그 와중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게 되실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 금융 자본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하면서 이게 제가 볼 때 월가 자본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 시장이 계속 저는 지금도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자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또 투자자나 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한 3가지 관점, 경제산업 체질의 변화, 과거는 다른 산업, 첨단 산업, 제조 혁신을 통한 변화 이건 확실하다. 두 번째, 농촌 경제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동,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겠지만 이게 또 중국 경제에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구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자본시장이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중국 자본 계정은 절대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중국 경제를 앞으로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죠. 중국 경제의 체질의 변화, 산업의 고도화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혹은 주변국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장 현장감 있게 팩트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뛰어다녔던 내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죠. 감사합니다.